네, 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내 계좌도 나의 투자도 이어가면 좋겠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 마침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올 법한 이슈가 오늘 있어요. 네, 뭐죠? 바로 현대차. 현대차, 자동차입니다. 네. 가시죠. 관련해서 네. 부품주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잠정이지만 그래도 합의 봤다. 네. 라는 쪽에서 기본급이 11만 1,000원, 역대급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반영을 했다라는 쪽에서 임금 인상안과 함께 잠정 합의에 도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1987년인가 창설이 됐답니다. 그 네. 이후로 첫 5회 이상 연속 무분규. 1987년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요. 저는 몰라. 제 모릅니다. 생일하고 좀 흡사해가지고. 예. 저 참 그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랬었을 때 노조가 창립한 뒤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규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또 현대차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강성 노조에 대한 그쵸. 또 이제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게 5회 이상 그대로 끌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현대차가 실적을 더 좋게 보여야 그걸 커버하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텐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고정비가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물론 이제 노사 관계가 잘 이끌어져서 원활하게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실적을 분석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이번에 보니까 정년안 관련돼서는 64세 까지를 그걸 통과시키는 게 노조의 가장 큰 맞아요.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씨는 남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64세면은 참 연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런 거죠. 또 노조원들을 또 더 많이 채용, 가족들을 채용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어떤 얘기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분 좋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그 안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도 좀 좋은 소식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소식 속에 우리는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완성차 업체 두 기업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현대차와 기아. 뭐 한 지붕 아래에서 기분 좋은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싸우면 안 되죠. 착하게 지내야죠. 예. 그래도 자꾸 이제 덤비는 쪽이 있으니까. 네. 이쪽에서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는 어느 쪽의 매력이 더 높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먼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현대차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연결을 가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가격대 이제 현대차의 저항대가 19만 원대 강력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착해서 돌파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좀 가벼울 텐데 아직은 그 전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기아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는 전방들이 현대 기아차 모두 다 생각보다 상반기는 좋았는데 하반기까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아직 불투명하게 돼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뭐 1조 가까이도 줄어들 수 있다. 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이 결국엔 그거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자동차 소비가 저희가 우리 앵커님처럼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냥 얼마예요. 그래서 돈 현금 딱 주고 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부나 네. 리스를 통해서 사다 보니까 금리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좀 금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뭐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확인이 돼야 아무래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아마 그래도 그나마 상반기에 실적 좋았었던 기아는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보다 못하지만 오히려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몇 가지 말씀드렸던 사실들이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금리가 이제 다 왔다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왔었을 때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보는 건? 그래서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아까도 왜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서 저항 얘기를 먼저 했냐면은 네.
그게 안착이 돼야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거와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보통 뭐 정배열, 역배열 이런 쪽으로도 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열심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지 그거를 일단은 3분기 때 실적과 함께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품주 쪽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지 싶어요. 일단 관련주들이 오늘 이 임단협의 잠정합의안으로 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움직임은 있거든요. 네. 여전히 테마로 보면은 이 자동차 부품 섹터의 상승률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도 투자 매력이 있을지 궁금하고 이게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주 자체의 탄력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일단은 현대차 뉴스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가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같이 많이 빠졌었던 자동차 부품주가 살아나는 시나리오나 그런 흐름들은 맞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무엇보다 소외 많이 됐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사들은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다 보니까 반응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주의 탄력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러면 또 앞서 잠깐 자동차 판매량이 뭐 금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제대로 잘 나오지 못한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마 자동차 판매사들 같은 경우도 부품 들어오는데 우리 좀 힘드니까 좀 깎자. 우리 같이 좀 고통을 나눠야지 이러면서 깎게 되면 단가 인하 압력이죠. 아이고.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 솔직히 별로 좋지가 못하게 되기 그쵸. 때문에 자동차주의 실적 부진은 단가 인하 압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주춤하고 안 좋은 이유가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은 올라오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러면 거는 현대차를 보셔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현대차를 보자. 그렇습니다. 그럼 부품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부품주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왜냐하면 해외 생산 거점 중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앞으로 갖게 되는 쪽이 북미가 될 텐데 네. 그 안에서도 부품주 그래도 아닙니까? 볼만한 종목 없겠어요? 저희가 보통 북미 쪽에서 진출했었을 때 같이 동반 진출해서 어떤 협의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거기서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증설해서 같이 뭐 조지아 공장이나 전기차 만들 때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 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쪽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돼야 되겠죠. 전기차 이제 뽑아내고 그때 같이 마저 들어가는 내연기관보다는 내연기관 쪽은 좀 시장에서 밸류를 그렇게 썩 안 주려고 합니다. 네. 전장 부품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그에 따른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좀 그래도 움직이는 서윤이와 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늘도 바닥을 잡고 특히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쌍바닥의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질 가격대 확인됐고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들어오는 가격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한 16,000원대 정도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에 고민들이 그런 거죠. 체력은 됩니다. 네.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원래 현대기아차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고평 어느 정도 밸류를 올리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중요한데 다 기승전 현대차네요. 네. 그럼에도 자체적인 모멘텀 쪽으로 특히 전장 부품 쪽으로 변화가 나오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부품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성차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를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셨고 하나 더 볼게요. 네. LG 디스플레이인데 약간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메르세데스 벤츠에 시야각 제어 기술을 적용한 패널을 최초로 납품했다고 합니다. 시야각 제어 기술 이게 뭔지도 궁금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 시야각 제어 기술이 SPM이라고 하는데요. 네. SPM 스파이더맨? 네. SPM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죄송합니다. 막 던졌습니다. 네. 하는 쪽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제가 앵커님 뭐 하나라고 화면 이렇게 쭉 보는데 옆에서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만 보이고 옆에서 보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거를 왜 적용시키냐면은 특히 전장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웅장하고 크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옆에 이제 조수석에 있는 분들은 운전
그 운전은 당신이 하시고 나는 즐기겠다. 그래서 뭐 아. 게임을 하든가 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운전자가 거기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소리도 차단을 해야 되겠죠. 소리는 이제 운전 안 하고 그거 보고 싶죠. 그러면 당장 자율주행차 사야 되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 가기 전에 그렇게 됐었을 때 시야각을 차단시킨다는 거는 운전에 집중하세요. 네. 예, 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격차를 좀 기술적인 레벨업을 이루어졌다.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앞으로 그럼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높은데 이제 OLED 쪽에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또 다른 흐름인데 그렇다고 지금 없는 기술은 아닙니다만 네. 대형 쪽에서 이렇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서 전장으로까지 들어갔다. 이거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품주 안에서의 탑픽도 한번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세요? 네, 조금 생소한 종목일지 모르겠는데 네. 낙폭이 좀 큰 종목 중에서 알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성과라기보다는 약간 전장 쪽에서 들어가는 회사에서 그다음에 상장하고 거의 하락만 했습니다. 네. 이 정도쯤 되게 되면은 아마 그래도 반발매가 나올 때쯤이 되지 않았나. 네. 관점 쪽에서 알맥이라는 회사 보시면서 캐나다 2위 자동차 쪽의 배터리백 프레임을 공급하고 하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2천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일단 박스권은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의 변화를 보시면서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맥 오늘 6%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라는 전략도 저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